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스닥만 약간 밀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금요일 장마치고 나섰을 때 우리 국내에서 나왔던 PC에 대한 이런 경제지표 영향을 받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좀 다우존스,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한 1% 가깝게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나스닥이 살짝 밀리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밑에 있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PCE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 가운데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 그 밑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장중에는 특별히 볼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 이 거래에 밀렸지만 장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또 미국에서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이제 유가 쪽에서 엑소모빌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지스케일러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소비재 갭이었었는데 국내 의류주에도 영향을 미쳤었죠. 백화점 체인입니다. 노드스트롬 내에서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보고요. 마지막으로 AI 수요에 따라서 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암바렐라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 봐야 될 부분들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총대를 맸습니다. 금투세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하죠. 해지 말고 재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완성차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들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된 것이 두 종목 있고요. 그리고 딥노이드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PC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랐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세일즈 포스트닷컴이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20% 급락했다가 7% 급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도 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살짝은 좀 조정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PC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나왔었고요. 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PCE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수치는 블룸버그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전월 2.7하고도 같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PCE는 전월 대비로도 0.3% 오르게 되면서 전망치와 전월치 모두 다 부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그리고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PC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근원 PC는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면서 전망치에 부합했고 전월 0.3%보다는 약간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보게 되면요. 에너지 물가가 전년 대비 1.2% 올라가지고 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전월에 비해서 상품 물가가 0.2% 상승했고 서비스는 0.3% 역시 올랐습니다. 자, PCE가 전월과 같거나 이렇게 좀 소폭 하락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PCE 발표 직후에 프리마켓에서 다소 좀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지표가 비교적 지수의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나온 상태에서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여전히 조금 신중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총 3분의 얘기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댈러스, 시카고, 그리고 애틀랜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욕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전 중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이르다라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에는 좀 성급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은 매파에 투표권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로리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향하고 있는 2%로 가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의 다른 경로들,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밖에 다른 연준 관계자들도 물가 지표를 좀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 내 실질적인 2인자죠.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는 둔화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금리 또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CNN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가격 완화에 도움이 됐던 공급망 완화가 효과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컨디션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추가 상승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한 라파엘 버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7월에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인하 시점이 9월이나 12월 아니면 내년 2월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라고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장 마치고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되겠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GPU인 루빈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전날 국립대만대학교 체육회관에서 AI 시대가 글로벌 신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라는 그런 연설을 진행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2026년부터 내후년입니다. 루빈을 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루빈 GPU에는 6세대 HBM, 그러니까 HBM4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루빈의 사양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와 관련해 루빈 GPU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면서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또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2년 전에 발표했던 자사의 호퍼, 이 아키텍처의 후속 기술인 블랙엘의 GPU 플랫폼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는 지금 현존 제일 빠른 HBM 5세대인 HBM3E를 탑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관련해서 AI 관련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4가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엑소모빌입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엑소모빌뿐만이 아니라 쉐브론도 그렇고요. 다 2%에서 3%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오펙 플러스가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2.8% 오르면서 117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G스케일러입니다. 이 종목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기업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으로 그리고 전망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8.5%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주당 169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어제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갭처럼 소비재 쪽에서의 좀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잡기 위해서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을 갖고 왔습니다.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눈여겨 보이실 텐데요. 5% 급등했고요. 22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특이한 점은 이 노드스트롬 본래 브랜드 말고 할인 제품들을 파는 노드스트롬 체인 업체에서 주력 브랜드의 매출을 전부 다 이겨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바렐라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AI 반도체 전문 기업이 되겠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퀄리터스 반도체, 약간 그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그저 그랬지만 앞으로 AI 수요 덕에 전망을 높이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무려 20%나 급등하면서 거의 60달러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에서도 이런 AI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